안녕하세요, 지클래스 김장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스포티지 가솔린 모델 출고할 건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노블레스 모델이거든요. 추가 옵션 같은 경우는 뭐 하이테크, 드라이브 와이즈, 스타일,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 신차 가격은 3,293만원짜리 모델이고요.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발주를 넣게 되면 한 2.5개월 정도 걸리는데 즉시 출고 물량을 좀 찾으셔가지고 바로 차량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모델이에요. 근데 스포티지가 이제 다들 끝물 아니냐 이런 얘기들 좀 많이들 하시잖아요. 올해 연말에 부분 변경된 모델 이제 신차가 나오잖아요, 스포티지. 많은 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외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포티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조금 호불호가 없지 않아 있었다. 말 그대로 차명 그대로 좀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강했었잖아요. 근데 이번에 부분 변경된 모델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소렌토라든지 뭐 카니발에 들어가 있는 세로형 이제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전면부의 그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있던 헤드램프가 일자로 바뀌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강렬하고 호불호 없는 디자인 이렇게 좀 변경이 될 것 같고, 뭐 지금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나온 거는 이제 북미 버전 숏바디 버전이라고 하는데 국내에 어차피 롱바디로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, 차량 자체는. 그리고 뭐 후면부 같은 경우는 부분 변경인데 크게 많이 변경이 되진 않았어요. 저도 사진이라든지 지금 스티커 붙어있는 차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뒤쪽 리어 헤드램프가 기존에 이렇게 된 게 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좀 변경이 되고 뭐 그 정도.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K8이 부분 변경 나오면서 좀 많이들 보셨잖아요. 현행에도 지금 적용되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건 그냥 들어갈 것 같고, 여기 지금 공조기랑 공조하는 거 전환식 이 방식도 그대로 들어갈 거고, 변속기 역시 이대로 그냥 들어갈 것 같고, 그냥 뭐 스티어링 휠 요게 이제 기아 로고가 조금 바뀌겠죠, 위치가. 그 정도 변경될 것 같고, 제가 또 들은 소리로는 이제 추가 옵션으로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을 수가 있다고 해요. 왜냐면은 스포티지보다 자사 모델인데 아래 모델이었던 셀토스에도 있는데 스포티지에 없었던 게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. 그리고 뭐 실내 디자인에 아무래도 이번에 K8 역시 부분 변경 나오면서 좀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다 라는 평도 있어요. 그리고 요즘 디자인이 특히 이 에어컨 벤트 이 부분이 이제 약간 수직선으로 좀 바뀌는 디자인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EV3도 그렇고 K8 역시 그렇고 요렇게 정도 좀 변동되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대표님, 네. 이번에 지금 스포티지 그 프레스티지 모델이 2,500이거든요. 지금 네, 이거 지금 나가고 네. 있는 모델 2,570 정도 하지 않나? 네. 37. 아 37. 37. 네. 근데 이번에 오르면 한 네. 200에서 뭐 한 250 오를 거다 얘기가 많아요. 2,700에서 2,800. 네. 그쵸. 2,700, 2,800? 너무 좀 비싸지 않나요? 이게 좀 요즘에 신차 가격이, 저도 차 한 지 오래됐다 그랬잖아요, 피디님. 네.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다 2,000이야. 경차도 2,000이야. 맞아요. 차 가격이 너 진짜 좀 부담스럽게 오른다 뭐 좀 하긴 하는데, 그래도 뭐 지금 투싼이 스포티지 모델보다 한 100만원 정도 비싸다 보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여기에서 스포티지가 확 올리지 못하는 게, 왜냐면 자사 중간형 있잖아요, 소렌토. 네. 걔랑 금액이 겹칠 수도 있다 보니까 뭐 K8처럼 이렇게 확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200 정도를 다들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이게 사실 소렌토도 지금 깡통대사 한 3,200? 그렇긴 하죠. 3,200. 네, 스포티지다 중간 옵션 달면 사실 한 3,000 뭐 한 100 얼마 정도 하지 않나요? 지금 오늘 나간 요 모델이 신차 가격이 얼마죠? 얘가 그냥 노블레스 모델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넣고 내비 넣고 하이테크 넣고 스타일 넣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3,293? 그 정도 되는 게, 예. 지금도 소렌토랑 좀 겹치네요. 근데 치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또 차들이 옵션질이라고 할까? 왜냐면은 저희도 저번에 소렌토 깡통도 나가보긴 했는데, 네. 그래도 역시 중형 SUV니까 깡통이라도 있을 건 있다. 네.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얘는 준준형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. 아반떼 깡통?
타기 좀 힘들죠? 아무것도 없으니까. 네,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옵션을 넣어야 되고, 제가 얼마 후에 스포티지 또 LPG 그냥 노블레스 나가거든요? 네. 그거 무옵션이에요. 외장 그 색깔만 추가했거든요? 8만원. 걔가 진짜 깡통이네요. 노블레스 깡통. 요즘에 또 깡통이라 그러면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. 노블레스 트림. 그냥 기본형으로 그거 나가는데,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편의 사양들이 많이 괜찮아졌다 그래도 좀 얘네는 옵션을 좀 넣어주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. 사실 이번에 K8도 그렇고 가격을 올리면서 그냥 똑같은 옵션 상태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추가를 해준 다음에 이거 추가한 것보다 조금 싸게 다 추가했을 때보다 조금 싸게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해서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한 70 오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형기에서 가장 말 잘하는 것 중에 그거잖아요. 상품성 강화. 그거 하면서 아무래도 신차 가격을 좀 올리긴 하겠죠. 근데 이번에 스포티지 같은 경우가 부분 변경이 돼도 외형적이라든지 뭐 내형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뀐다? 전면부 같은 경우 솔직하게 좀 풀체인지에 좀 가깝다. 외관은 진짜 많이 바뀌죠. 네. 근데 또 뒤에는 또 생각보다 크게 변경되지 않았어요. 리어 헤드램프랑 범퍼 하단 그쪽만 좀 변경이 됐고, 실내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은 지금 현행 거진 갖고 올 거예요. 커브드 디스플레이 그대로 쓸 거고, 이거 변속기 그대로 쓸 거고, 공조기랑 이거 전원 방식 이거 그대로 쓸 거고, 그리고 맞아, 헤드업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헤드업이 들어가요? 옵션으로 추가한다는 거죠? 네. 근데 이게 웃긴 게 스포티지가 셀토스보다 위잖아요. 네. 근데 셀토스랑 소렌토에 있는데 얘는 없어. 근데 이제 헤드업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하면은 한번 써봤던 사람들은 요런 말 하면 안 되잖아. 뭐 약처럼 없으면 안 돼. 진짜 한번 써본 사람들은 계속 쓴단 말이에요. 그만큼 편해요.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거 스포티지에 이제 헤드업이 들어간다는 건 좀 환영할 만한 일이죠. 아니 그것도 좀 그렇게 했어요. 제가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제가 완전 그냥 없는 차만 타다가 한번 타봤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근데 이게 조금 약간 마약 같더라고요. 그 말 하면 안 돼.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이게 약간 좀 벗어나기 좀 그러니까 없는 차를 타는 순간 갑자기 엄청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. 뭔가 이게 뭐 안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 이 유리에 투영돼가지고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들 말씀을 해보시는데, 쓰던 분들 같은 경우가 이때가 없으면은 진짜 운전할 때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. 사실 저희가 앞만 보고 가기도 좀 그런데 이 내비 보려고 자꾸 이렇게 옆으로 시선 돌리는 것도 맞아. 초행길 다니는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위험하고 힘들긴 해요.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되는 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, 저희가 뭐 한 200에서 250 오를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, 사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추가되고 이 옵션 다 추가하고 풀옵션 상태에서 한 250 오르는 거고, 나머지는 사실 몰라도 그냥 옵션 이제 상품성 강화 옵션으로 추가해야 됐던 것들을 그냥 달아가지고 그냥 주는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헤드업은 분명히 추가 옵션이 따로 나올 거야. 그리고 빌트인 캠 2도 이제 적용이 되니까 스포티지에. 그쵸.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올리는데, 이제 가장 저는 궁금한 게 기본 옵션을 어느 정도까지 줄 건지랑 거기에 따라 이제 옵션 가격들이 얼마나 상승할 건지, 선택 옵션 가격. 그래가지고 정말 200만 원이 상승이 되는 거냐, 아니면 풀옵션 해가지고 좀 많이 오버페이스로 올라가냐, 그거 좀 나온다면 저도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해요. 저는 풀옵션 기준으로 한 250 오르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, 이거 사실 풀옵션 해가지고 250보다 더 오른다고 하면 300, 350인데 그러면은 이게 소렌토랑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. 그래가지고 아무리 스포티지가, 제가 알기로 얘가 작년에 글로벌 판매가 50만 대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차를 선택하는데 디자인이랑 그 다음에 가격을 보는데, 그렇게까지 많이 올려버리면은 금액엔 장사 없다고. 맞아요. 사실 이 트림이 그 세그먼트가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세그먼트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돈 있었으면 뭐 소렌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,
이 스포티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가성비, 네, 가성비. 소렌토보다 그냥 조금 작은데 옵션은 뭐 풀로 채울 수 있어. 가성비 되게 좋네. 이런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소렌토랑 별 차이가 안 나. 아, 뭐지 이게 이제 가성비인가? 라고 되는 순간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. 그거는 그렇지.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 모델인 투싼도 있고 자사 모델인 소렌토가 있다 보니까 신차 가격을 막 좀 이건 나온 다음에 보긴 해야 되는데 되게 예민하게 움직일 것 같아, 기아 쪽에서도. 원래 저희가 그 현대랑 기아랑 특징적인 게 있는 게 기아 자동차가 현대 자동차 그 동급 모델보다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. 요즘엔 기현이잖아, 기현. 현기가 아니라. 이제 기현이기 때문에 이제 기현이 그 시장을 스포티지로 하나요? 그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SUV 라인업은 기현이 맞아. 세단은 현대가 많이 갖고 가지. 근데 SUV 뭐 스포티지, 셀토스, 소렌토, 카니발 이거는 뭐 대체 불가니까. 자,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이 올해 연말 정도에 나오면은 분명히 할인차를 좀 기다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. 현재 지금 스포티지 같은 경우가 납기가 가솔린 같은 경우가 한 2개월 정도 걸려요.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걸릴 건데 그때 가서 차량을 계약을 한다. 그럼 분명히 다 신형으로 넘어가실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또 요즘에 기아 자동차 쪽에서는 차량을 재고를 좀 많이 안 만들어 가지고 신형 모델이 나와도 할인을 좀 많이 안 해주려는 추세가 좀 많이 있어요. 이번에 K8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재고차 할인이 없었어요. 이유가 재고 물량이 얼마 없었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지 라인업을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약간 신차 가격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할인이 조금 낮더라도 뭐 좀 내가 마음에 드는 옵션, 편의 사용을 선택하신 게 지금 선택하신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. 이렇게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, 마지막에 가가지고 소량의 재고가 남았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옵션이라든지 색상, 등급 이게 안 맞을 확률도 좀 있거든요. 그 할인 조금 더 받으려고 뭐 신차 가격을 더 올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조금 현명하게 차량을 구매를 하신다, 굳이 내가 신형을 안 가도 이거에 만족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선택하시는 것도 좋고, 현재는 뭐 저희 장기 렌트 즉시 출고에 재고는 좀 넉넉하게 있는 편이에요. 그런 것도 괜찮다 그러시면은 장기 렌트 쪽으로 선택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차량 인도하면서 신형 스포티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.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거나 많은 내용이 나오면 따로 인터뷰로도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G클래스 김정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